사망사심탕입니다. 이 처방 설명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처방 설명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숨어있는 패턴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토열인데 왜 황련, 대황 이런 걸 쓰냐. 이게 들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기 지혈제로 써야죠. 요즘 같으면. 아니면 실혈한 다음에 보충하기 위해서 수혈을 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 시대로 가기만 해도 수혈은 불가능. 그죠? 그 다음에 지혈제를 먹인다고 해서 당장 막 출혈하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 토혈하는 사람한테 먹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황련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혈압을 억제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있어요. 토혈을 하든 뭐 대토혈이니까 위나 뭐 식도에서 출혈이 있겠죠. 그걸 이제 피로 나오는 토를 하는 거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해야 토혈이죠. 각혈하고 토혈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위에 출혈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래? 첫 번째가 뭐냐면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혈하는 부위로 피가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황련이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혈압을 강화하고 여기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했죠.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쪼이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 이겁니다. 심장의 근육을 약화시키는, 이렇게 짜는 힘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천천히 뛰게 하는 거죠. 그럼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파열된 혈관 쪽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게 사망사심탕에서 황련을 쓴 이유겠죠. 자, 똑같이 하나 더 보면 지황을 보면 단박에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지황도 심근 수축력을 약화시키고 심박수를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혈관을 확장하고 결국은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련, 지황이 같이 쓰여지는 처방들은 다 뭐다?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다. 지혈하는 성분은 거의 없죠. 지혈하는 성분이 거의 없는데 토혈에 썼다는 거죠. 혈압을 떨어뜨려서 출혈을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왕은 뭐를 하는 거니?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급격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제가 혈압이 한 150에서 180 이렇게 오는 환자가 오더라고요. 막 더위를 너무 심하게 타고 뭐 겨울에도 막 팬티만 입고 자야 되는 정도로 더위를 타는데 그 금산에서 자기 태어났다고 인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지. 열이 막 펄펄 나니까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 혈압 계속 올라가고 맥을 잡으니까 쾅쾅 뛰고. 그래서 황련의 독환을 줘봤어요. 그때 황련의 독환 2알씩 먹으라고 했는데 2알씩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된다. 장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망사심탕이 그걸 해결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대황을 장을 움직이는 작전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혈압을 팍 떨어뜨렸을 때 장기들이 정지하는 걸 막은 거죠. 그러니까 장이 움직이도록 근육이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망사심탕. 드라마틱한 처방이죠. 재밌는 처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숨어있는 패턴은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겠네. 토열에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지황이 이제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상황을 보면 이런 걸 봐두셔야 됩니다. 청열, 양열 봐두시고요. 이런 강심 이런 거 다 봐두시고요. 혈관 확장, 혈관 수축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뇨작용 개선, 그 다음에 면역 개선 뭐 이런 작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봐두시면 요 다음 장면이 이해가 갑니다. 여기입니다. 혈압을 떨어뜨리죠. 그죠? 이뇨작용이 있죠.
여기선 소변을 못 나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건지왕 하나 가지고 생각하셔요. 혈압 떨어뜨리잖아요. 건지왕이 이뇨작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혈당 강화 작용이 있어요. 앞에 쭉 보면. 혈압 강화 작용. 여기. 요거 떨어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이죠. 그래서 지왕 하나가 장기 스트레스를 억제하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처방이 약재가 백출이에요. 백출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왕 백출이 많이 같이 움직이는 처방들이 스트레스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방은 사망사심탕은 이런 이야기들이 바탕이 깔린 처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을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를 없애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국 혈류 재분배에 의해서 장이 안 움직이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 장을 움직이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 토혈이잖아요. 장이 역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행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왕을 집어넣으면 설사를 하니까 순행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사심탕. 자, 요게 패턴입니다. 건지왕 이런 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해 볼 수 있다. 혈압 강화 작용, 이뇨작용이 청열 양혈하고 이렇게 같은 용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부신피질 촉진작용이 양음생진하고 같은 계열의 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양혈이 강심작용하고 같은 말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장 수축력 억제가 양혈로 인지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열이 나고 버쩍버쩍 마르는 느낌이 없애는 거죠. 양혈이. 그러니까 혈액이 보충되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혈압을 낮추는 거지 그게 어떻게 피를 도와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옛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다. 그렇게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건지왕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에서 그 지왕하고 그 다음에 황련 두 가지가 합쳐지면 늘 얘를 꼭 짚는 느낌이 존재한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망사심탕으로 치료하는 염증 상태를 보시는 겁니다. 이제. 쓸만하겠죠? 빨갛고 열나고 이러면 충분히 가능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막 변비가 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사망사심탕을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시기는 이쯤이겠죠. 초기겠죠. 당연히. 이쯤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통증 정도는 아주 심하겠죠. 초기에. 이런 상태에서 사망사심탕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면 환자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구나 하면 충분히 쓸만하다는 뜻입니다. 자, 도표로 보면 이쪽이죠. 네. 충분히 저쪽이죠. 부종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렇게 혈류가 치우쳐져 있는 상황 쪽에서 사망사심탕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상병을 보면 이제 선택한 걸 보면 이렇게 구내염 이런 거 오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구내염인데 어떤 때 써야 돼? 입을 열어봤더니 빨갛게 발정이 돼가지고 막 부어서 아파서 어쩔 줄 모르면 쓰는 거예요. 그런 구내염이에요. 그죠? 허여멀건해가지고 아픈둥만둥한 상태에서 쓰면 효과가 없겠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고혈압에 수반된 증상, 피토하는 건 지금 나온 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있는 사람의 안면 홍조 다 똑같잖아요. 그 빨간 느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토열이나 이런 거나 다 똑같다는 그게 패턴이라는 그게 패턴. 황련제를 쓰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련의 독탕을 보면 여기도 이제 동시성은 얘예요. 여기까지 동시성이 일어나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한 세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황련제는 봤으니까 여기서는 지왕이 빠졌어요.
지왕이 빠지면 뭐가 좀 불리해요? 이뇨력이 떨어져요. 지왕이 빠지면.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황련해독탕은 이뇨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거예요. 그 다음에 장의 움직임도 떨어져 있죠. 앞에서는 대왕을 넣었잖아요. 그런 차이를 이제 인지하시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련해독탕도 열 있죠. 그 다음에 종. 이게 뭐예요? 염증의 3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황련해독탕도 당연히 염증에 쓰는 처방이에요. 치자, 여기서는 치자, 황련은 대충 앞에서 봤으니까 치자를 설명하면 치자는 꼭 기억해 둘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황련이 다 억제하면, 계속 억제하면 사람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소염작용도 있고 너무 억제하지 못하게 하는 약을 하나쯤 껴주는 거죠. 사망사심탕에서는 그 느낌이 없었죠. 워낙 급박한 상황이니까. 근데 황련해독탕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을 억제하는 거에서 부교암 신경까지 억제되면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운돼 갈 거니까 부교암 신경을 약간 흥분시켜 주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런 작용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자조차도 심박을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련해독탕 전체도 혈압을 낮추는 능력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뇨는 안 시킨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혈액순환 억제 똑같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움켜쥐는 느낌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황련해독탕에서는 이뇨력은 빠져 있다. 그런데 거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련해독탕에서는 대부분 찌걱찌걱하는 염증, 빨가면서 이렇게 삼출성이 좀 있는 염증을 쓰는 거예요. 예. 자, 요게 황련해독탕증이거든요. 이렇게 결막염이 온 거 생각하시면 돼요. 찌걱찌걱하고 이렇게 분비물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빨갛게 발적되고 욱신욱신하고 열감나고 이런데 황련해독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표로 보면 촉이 당연히 촉입니다. 통증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쓴다. 그림으로 기억해 두라는 거고요. 똑같이 보험상병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궤양 이런 데도 쓰지만 조현병이나 망상분열증 앞에서 봤잖아요. 신경증에도 쓴다고. 이게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막 그럴 때도 황련해독탕을 쓰든 사망사심탕을 쓰든 다 쓸 수 있다. 이게 만약에 변이 막 굳어서 안 나와. 그러면 사망사심탕 선택하겠어요? 황련해독탕 선택하겠어요? 광증인 환자한테. 사망사심탕 선택하는 거예요. 황련해독탕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근데 변이 조금 찌걱찌걱해. 그러면 황련해독탕 선택하는 거예요. 신경증에서도.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